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명문가문선서 하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을 읽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셋,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백만장자 선서 하나,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겠습니다. 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셋,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성우는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6가지를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교사가 부모입니다. 나는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좋은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만들어 나날이 더욱 건강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다. 2055년 1월 4일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우. 오케이.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대한민국 디지털 마인드맵 축제 나가서 입상했던 거 그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성적? 뭐?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캡처를 여기다, 저장을 여기다 안 해놨구나. 여기다가 할 것 같아. 거기다만 했었나? 근데 거기다 하고 카톡에다가 카톡으로 나한테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 아니야 뭐 아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가서 한번 보지 뭐. 이거는 맞아, 내 거야. 이걸로 돼 있지. 닫기 그래서 성적 관리, 성적 확인 종합 정보. 여기로 가야 되나? 성적도 해. 오케이. 우리 아내가 올해 국제사이버대학교 예, 이제 상담심리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3학년으로.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렇게 성적을 받았고 2학기 때는 이번에 올 A+를 받았어요.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싱크와이즈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꽤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썼으면 하는데 뭐 쓸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이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공부를 이렇게 했죠. 이제 임상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동심리 치료 실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트라우마 상담, 그 다음에 뭐 성격 이론 토론, 그 다음에 여기도 토론, 하여튼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제도 이거 다 제출을 많이 해서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3P 바인더 쓰는 것도 그렇고 뭐 독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 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서로 공부하는데 시너지 효과도 나고 교화 성장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그 좋은 습관, 그러니까 공부하는 좋은 부모가 어떤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롤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또 습관을 만들어주고, 또 공부하는 어떤 이런 좋은 싱크와이즈 같은 툴 같은 거 가르쳐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실천하기 운동을 지금 하는데, 이거를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개발 위해서 뭐 독서 모임 나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고, 뭐 무슨 자기 개발 모임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 중에 정작 자기 배우자하고는 같이 공부 못하고, 정작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책 읽지 못하고, 정작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대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녀들하고는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대화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노는 분들,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쓰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내 가족들하고 같이, 물론 처음에는 좀 쉽지 않겠죠. 저도 이제 가족 코칭 가서 보면, 일단 뭐, 부부지간에 뭐 사이가 안 좋겠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게 이게, 한마디로 실타래가 이제 엉켜버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더 안 좋아져요. 지금이라도,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씩 풀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음, 저희처럼 이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고, 그리고 공부를 막 자식들한테 하라 강요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는데 뭐가 어려운지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 있는 맵들이, 지금, 아내가 작성한 것도 많지만, 저도 여기 한 30%는 제가 도와줬거든요. 어차피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이제 같이 복습하는 느낌으로 또 아내를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공부를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지금 아이들 공부를 부모가 직접 가르쳐 주기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애들 수준이 너무 달라요. 저도 가족 코칭 하면서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교과서하고 학원 문제집을 봤는데,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와, 요즘에 초등학생 1, 2학년이 이런 걸 풀어? 와, 진짜 어렵겠다. 부모가 직접 가르치기 힘들겠는데? 나도 애들 가르치기 힘들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더 힘들 거란 말이죠. 부모가 놔버리면. 너 학원 가서 알아서 해. 그리고 공부하라고만 잔소리가 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응? 엄마 아빠도 할 줄 모르면서, 엄마 아빠는 이거, 응?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불만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자식한테 또 배워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배워서 조금씩 하다 보면 애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방해가 되느냐? 아니죠.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아이는 부모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부모도 100%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씩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가르쳐 주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한 거를 가르쳐 준다, 설명을 해준다. 우리 아이 공부하냐고 고생했네. 너무 잘한다. 설명해 주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좋네. 아빠가 이해하기가 너무 좋네. 우리 아들 짱이야. 우리 엄마, 우리 딸 짱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신날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배워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손주들 가르칠 때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 올 에이플은 처음 받아봤다고. 저도 한 번도 못 받아본 건데, 하여튼 이번에 같이 하면서
올해풀 맞아서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참 시너지가 나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좋았던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다른 것들 좀 꿈 리스트 쓰다가 이제 싱크와이즈 갖다 꿈 리스트 쓰다가 이제 말았는데, 꿈 리스트를 하기는 지금 조금 제가 체력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바인더 그냥 쓰는 거 한번 쓰는 것만 하고 마칠 건데, 이 영상 보는 분들 위해서 그래도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3P 바인더를 처음에 이렇게 주간 계획 그 양식을 피게 되면은 제일 위에 일단 날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좌측 상단에 month 옆에 월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year 옆에 여기다가 연도를 쓰게 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제 영문을 쓰는데, 여기 빈칸에다가 이제 날짜를 쭉 쓰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벤트란이 있는데, 이벤트란은 이렇게 줄을 한 줄로 다 이렇게 줄을 거줍니다. 예. 요거는 기존 양식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줄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뭐 월요일에는 보고서 작성, 뭐 가족 학교, 화요일에는 주간회의, 뭐 그다음에 가족 학교, 뭐 수요일엔 직무교육, 뭐 가족 학교, 이렇게 해서 매 요일마다 내가 일적으로 해야 될 일과 개인과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같이 적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일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월화수목금토일은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월화수금토일에 이렇게 돼 있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쓰게 되면 또 뭐가 좋냐면, 여기 투두에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는 이제 그 일, 업무에 대한 걸 쓰고, 아래서부터 위에는 개인, 가족을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요 위에 이벤트를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투두 리스트에 요 체크박스에 테두리 해주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개인 가족,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체크박스에 테두리 해주고, 이렇게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쓴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밑에 이제 시간의 가계부에다가 중요한 일은 시간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내가 저 보고 작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족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의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쫙 써놓으면 어때요? 이게 벌써 주간 계획이 한 주의 시작이 뭐 시작의 반이라고, 벌써 이게 그 3P 바인더를 제대로 쓰는 분들은 이게 한 주 계획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제 3일 단위 목표 관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돈폭에 적고, 이제 이 돈폭에 대해서 3일 단위 목표 관리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쪼개지는 건데, 이제 처음 쓰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오래됐지만, 이게 딱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순행 스케줄링 있고 역산 스케줄링인데, 어쨌든 역산 스케줄링이라도 해서 이렇게 적는 거죠. 월화수의 이 3일 단위 목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브젝트에서는 보고서 작성이구나. 그 다음에 주간 회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월화수에 가족 학교가 3번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가족 학교 3회 이렇게 적어 놓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3일 단위 목표 관리에서도 요 3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테두리 해놓게 되면, 요것들을 이렇게 돈포켓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은 주간 계획을 일주일 계획을 미리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저는 일요일날 해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다음 주를 미리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하는 분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준다?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된다? 엄청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 위클리 미팅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여기다가 전달받은 내용들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체크 박스 헤비에다가 뭐 습관 같은 거 이제 써놓으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쓸 때는
두에다 줄을 한 줄을 쭉 긋고, 그리고 실제 한 것들을 내용을 쭉 적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용에 맞게 이제 컬러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여기는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을 2시부터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안 하고, 취소가 됐어요. 왜? 갑자기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했어. 예. 그래서, 그러면 실제 보고서 작성한 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취소선만 긋고 그 옆에다 실제 뭘 했는지 쓰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컬러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컬러 체크는 이렇게 직장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부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내일 정도, 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월간도, 주간에 한 거랑 똑같이, 예, 이렇게. 월간은 이렇게 월화수, 월간은 이렇게 3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눕니다. 보통 이제 3P에서는 이게 요 밑에 보시다시피 주 업무 일정, 뭐 조직 일정, 뭐 개인 뭐 일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인 기업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들, 그 다음에 주부들. 그런 분들은, 조직이 없어요. 조직 일정이 없는데, 여기다, 그럼 첫 줄만 적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2칸에 적을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적다가, 중요한 뭐 오전 시간대에 약속을 2번 잡는다든지 오후 시간대에 약속을 2번 잡아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3칸을 나눈 다음에 오전에 약속 하나, 오후에 약속 하나, 저녁에 약속 하나 이렇게 약속을 하나씩만 잡으니까 약속에 실수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주간계획표에 쓴 내용을 그대로 오전에 한 건 첫 번째 칸에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한 건 2번째 칸에다가 저녁에 한 건 3번째 칸에다 이렇게 쓰고 이게 다 이제 얼라이먼트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월간도 이렇게 컬러 체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도 지금 이 양식이 원래는 여기 하얀 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간에 있는 그 이벤트란하고 똑같이 일과 삶을 구분해서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지금 주간에 이벤트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일에 대한 거, 오른쪽에는 그 가정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그 다음에 컬러 체크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거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 거 한번 보면서 컬러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 바인더고, 자, 자기도 이제 컬러 체크하고, 나도 이제 컬러 체크하고, 잠깐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8시부터 이걸 가져가기를 시작을 했고요. 9시 반? 지금 9시 반에 마치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가져갈게요. 이제 쓰면 되고, 여기 가져갈게 완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주간 내용을 다 썼으면 월간으로 넘어가서 내용 쓰면 되고, 이것도 월간도 다 썼고, 그 다음에 연간도 위를 다 써놨네요. 이렇게. 이게 그 바인더는 그냥 그때그때 바로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실내에서 근무를 한다, 일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바인더를 펴둘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항상 거기다 펴두고, 그때그때 바로 적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생각해내는데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내용을 다 쓸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뭔가 한 가지 일을 끝내놓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 쓰게 되면은 저녁에 이렇게 칼라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럼 칼라 체크만 하면 되면은 뭐 저녁에 한 5분이면 이게 끝나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때그때 안 적어놓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 그러면 뭐 이제 뭐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생각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인더는 그때그때. 자, 그러면 혹시 나는 그러면 실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야외에서 근무를 하는데 바인더를 펼쳐놓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외부 이렇게 막 이동 중일 때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바인더를 펼쳐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뭔가 할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때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내가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이걸 적을 때 핸드폰 사진을 열어서 갤러리를 보면서 사진마다 그 사진 찍힌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바인더를 적었거든요. 정말 그 바인더를 어떤 근무 환경이, 일하는 환경에 바인더를 펼쳐놓고 그때그때 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바인더를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어떤 일이 하나 딱 끝냈을 때 그때그때 그냥 잠깐 1분, 2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바인더를 써놓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 다 했어요. 다 했대요. 바인더를 이렇게 쓰면은, 예전에 저 한참 예전에 진짜 잠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때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진짜 정신없이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겨우 이제 지쳐서 이제 누웠는데, 그때 막 가끔 짜증이 막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짜증이 났냐면,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막 그렇게 정신없이 뭐 밥 먹을 새도 없이 막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저녁에 잘 때 됐는데, 내가 하루 종일 뭐 했지? 일한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진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긴 했는데,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막, 내가 하루를 진짜 너무 허무하게 쓸데없이, 진짜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인더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구나. 그래도 오늘 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돈을 벌거나 뭐 일을 하거나 뭐 그러진 못했어도 그래도 여기 있는 파란색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 초록색을 보면서 그래도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위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바인더를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불안이잖아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요즘처럼 지금 막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그리고 막, 항공기 그런 사고처럼 그런 엄청난 그런 사고도 나고 그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게 심리학 기법에도 있는데, 내가 그날 해야 될 일이 뭔지 몇 개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고,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예측을,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체크까지 하게 되면 좀 만족감도 주고, 그죠? 그리고 일주일 걸 미리 이렇게 다 그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안정감을 주겠죠? 예. 그래서 바인더를 한번 꾸준하게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바인더를 배우시고 이제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요 윗부분을 좀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돈보기 쓰는 3일 단위 목표 관리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바인더를 쓰는 목적이 첫 번째는, 기록의 목적이 있고요. 아, 내가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다면 뭘 해야겠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 내가 좀 더 풍족해지려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시간이 부족한가? 그걸 보고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바인더가 거의 다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고, 제 주 업무,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간, 빨강색이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주황색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그게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얼만큼 늘려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보라색이 없는 걸 보고서, 아, 내가 좀 사람들하고 만남도, 좀 관계도,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웃하고라도, 그런 걸 만남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똑같이 그냥 쓰니까 쓰는 거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그냥 뭐 어디 독서 모임 가서 뭐 그냥 자랑하려고, 그냥 뭐 1년에 50권 목표 잡았으니까 그냥 읽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책만 읽어대면 그냥 머리만 커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저하고 저 아내도 뭐 신학을 공부했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뭐 봉사를 했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뭐 성경을 백독을 했느니 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읽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지. 변화가 돼야지. 바인더 쓰기만 하면 뭐예요? 진짜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물론 저도 지금 뭐 그래서 너는 이 바인더 써가지고 삶이 얼마만큼 변화됐는데, 너는 얼마나 잘 사는데, 뭐 얘기하자면은, 저도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전 바인더를 써왔기 때문에, 진짜, 좀 굉장히 남들보다 힘든 고난의 삶을 잘 견뎌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삶 가운데서도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들도 많이 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오늘 뭐 그런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어떤 노래가 꽂혔어요. 그대라는 사치?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보면은 어떤 아이가 그대라는 사치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만 나오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그걸 봤더니 아빠가 그 노래 이제 불러줬는데 애가 그걸 듣고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노래만 나오면 그 부분만 나오면 애가 막 그 우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냥 그런 그 가벼운 귀여운 에피소드인데 그 노래 가사가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그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 거,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같이 일상을 즐기고 아내가 저한테 차려준 식탁을 먹고 그리고 밤마다 같이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기적처럼 바랐던 일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바라던 삶이었거든요. 그걸 이뤄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을 기록하자라는 그 3%의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진짜 3%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정말 지옥 같은 삶에서 어찌됐든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내가 시험 보라고 진단을 받고도 내가 진짜 이 3P 바인더를 꾸준하게 쓰면서 내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구나. 그 건강을 유지하고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어쨌든 뭐 죽지 않고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제가 매년 해마다 정말 그 행복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를 정말 매일 매달 매년 그렇게 꿈리스트에 썼는데 그걸 지금 이뤄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이들 생기면 더 잘 해나갈 거라는 거.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아니면 저를 보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거, 너무 이상적인 거를 꿈꾸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해봤자 안 되던데? 안 된다고 하면은, 수술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뭐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이 뭐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된다, 할 수 있다, 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게 되는 거고, 물론,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운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이 없으면 운이 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여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죠? 고생했죠. 안녕.